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 글로벌 컨퍼런스 오늘 3위를 맡은 아나운서 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콘 광주 2021 테크 트랙 컨퍼런스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전에 2개의 세션에 이어서 벌써 3번째 세션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AI 빛나는 이곳에서라는 슬로건으로요. AI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또 산업 융합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3번째 세션은 모빌리티 산업의 퀀텀 점프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세션 안내에 앞서서 새롭게 참가하는 분들을 위해서 동시통역 관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어오실 때 의자에 리시버가 있을 겁니다. 동시통역 리시버를 통해서 한국어 채널은 1번이고요. 영어 채널은 2번입니다. 각각 설정을 해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을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도 한국어와 또 영어 2개의 채널로 함께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제목 잘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편하게 동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요. 현장감 있는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또 적극적인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 세션의 3번째 세션은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기술적인 부문 바로 모빌리티 산업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입니다. 특별히 이번 세션은 해외 모빌리티 기업의 연사분을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션 첫 번째 연사로는 자율주행 기술로 더 나은 도시 계획을 세우는 데 초점을 둔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 기업 메이 모빌리티의 디렉터로 재직 중이신 분입니다. 샤나 다운스님을 보실 텐데요. 셀프 드라이빙 오퍼레이션의 가버너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샤나 다운스 디렉터님 줌으로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이 모빌리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율주행 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셀프 드라이빙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를 바꾸고 그리고 도시를 조금 더 깨끗하고 그리고 형평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현재 차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를 보게 되면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사진인데요. 1910년도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은 건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큰 대중공간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살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행이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1940년이 됐습니다. 자동차가 더 많이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보행자 중심이었고 그리고 짧게 이동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 통근 시간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누가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지 확실히 보실 수 있죠.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변화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환경이 나오고 있고 교통이 발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각각 가족들마다 자신들의 공간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게 되고 멀리 주행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운전을 하면서 항상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은 많아지고 공간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자전거라든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사실 가시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나무를 완전히 잘라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 중심의 도로가 되었고 커뮤니티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고 우리가 거기서 살아가는 환경은 점점 더 척박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운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주차 공간도 당연히 많아졌습니다. 예. 주차장 공간 계속 많이 늘어났었고 주차 비용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인프라처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다운타임으로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통체증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현대 도시를 보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중심으로 계속해서 많이 도시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자동차 없는 도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차장과 도로가 정말 큽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도시가 과연 살기 좋은 도시일까요? 카페라든지 제대로 된 집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쪽에 가깝게 갈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집값도 싸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좀 더 좋은 환경이 나오고 좀 더 좋은 방식으로 도시가 발전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차선 도로라든지 혹은 주차장 같은 경우를 좀 더 살기 좋은 시설로 바꾸면 어떨까요? 하지만 도전 과제에 대해서 하나의 해결책은 없습니다. 스마트 시티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이 솔루션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하면은요, 자율주행차가 문제를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유 자율주행차를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도심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중교통도 많이 있고 여기에다 어떻게 연결을 해서 가치를 제공할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대중교통 에이전시와 계속해서 협업을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나갈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미 상당히 많은 대중교통과 연관되어 있는 자율주행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 비전은 저희 CEO이자 창립자가 이런 비전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래서 메이 모빌리티가 발전해 나가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비전이기도 하고 저희 팀도 매일매일 이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 트랜짓 서비스를 국한된 지역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가 큰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교통 옵션을 겹쳐서 혹은 중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교통수단은 그대로 놔두고 대중교통 그대로 놔두고 모빌리티 옵션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제대로 된 교통에 대한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고객들과 일하면서 저희 서비스 에리아를 만들고 대중교통이 없는 쪽은 어디인가 그리고 교통적으로 취약계층이라든지 갭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접근 가능한 솔루션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 모빌리티는 도시 그리고 사업적으로 살펴봤을 때 인프라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덜 사용되는 인프라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잘 사용이 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저희가 노선을 뚫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내믹 라우팅도 하고 있고 사람들과 차량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유스 케이스가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 사회에 있는 자율주행 차량이 왜 좋은 유스 케이스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통계적인 지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주행 거리를 보게 되면 40km 정도 이하로 주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살펴봤을 때
하루에 이동권이 한 3건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번 이동할 때 15km 이하로 주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심 교통을 보게 되면은요, 일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72km 이상으로 주행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통량을 살펴봤을 때 사실 속도가 굉장히 낮게 주행을 하고 있고 이동 거리도 짧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 모빌리티가 이 부분에서 큰 변화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이런 유스 케이스를 고려를 했었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저희가 유스 케이스를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Today, May Mobility has had 메이 모빌리티는 B2G and B2B customers. 저희가 B2B, B2G 고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Private 일반적으로 민관 파트너십을 저희가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일반 대중들에게 교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선이라는 것이 공공기관과 함께 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 기관과도 함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에 저희가 브리칭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s of today, we cover first and last mile connections. 퍼스트 마일이라든지 라스트 마일을 많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라든지 혹은 주차장에서부터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교통의 사각지대의 모빌리티 갭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Operate in urban downtown environments. 도심 환경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지역을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Cities in the world for it to be considered an urban downtown environment. 이런 도심 환경에 대한 유스 케이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아주 큰 도시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중간 정도 사이즈 되는 조그만 도시에서도 이런 도심 환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교통수단을 연결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병원 지구도 상당히 큰 경우도 있고 산업단지라든지 혹은 대학에서도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혹은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그리고 계획 도시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노선을 만들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민간 산업이라든지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주차장에서부터 자신들의 다른 시설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Here are some of our deployments that we've had to date. 실제 저희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US, 5개 주에서 8개 도시에 저희가 디플로이먼트가 끝났고요. 그리고 2개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가 일본에 런칭을 했었고 그리고 just before the holidays. 인디아나 쪽에서도 또 다른 비즈니스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내년에 있을 비즈니스 런칭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et's talk a bit about what exactly is included in the May Mobility. 그러면은 메이 모빌리티가 어떤 거를 제공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턴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셔틀이라든지 노선 개발이라든지 운영 등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디플로이먼트를 위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셔틀도 만들고 있고 저희가 자율주행 키트 ADK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OEM 플랫폼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OEM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저희가 충족할 수 있습니다. OEM과 함께 몇 명을 타는 건지 그리고 얼마나 주행 거리가 긴지에 따라서 각각 최적의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과 함께 여러 가지 노선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노선이라든지 혹은 온디맨드로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갈 수 있는 노선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든지 그리고 메인터넌스까지 저희가 패키지로 다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라이드 데이터라든지 자율주행 정보라든지 다른 정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패키지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On the slide, you can see an example of our route.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은요 알링턴 텍사스에서 어떤 노선이 운영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오펜스드 서비스, 즉 특정 지역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30km 정도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주 빠르게 다이나믹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모빌리티를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한두 블락 정도만 걸어가게 되면 바로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공유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0% of our rides are shared. And that's 60% 이상이 이미 공유 라이드라는 것이고 그 60%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Before I talk a bit more about our governance, I wanted to 가버넌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 전에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희가 다양한 오토노머스 회사에서 저희들을 테스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멀티 팔러시 디시전 메이킹 혹은 MPDM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CEO가 개발했었고요. 에드 올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대학교에서 미시건 대학교에서 가르치실 때 MPDM을 만들었습니다. MPDM이라는 것은 교통을 갖다가 사회적인 활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내에 있는 모든 에이전트를 다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정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시뮬레이션을 몇 초 내에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게 일종의 상상력을 주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는 MPDM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So, how do we approach our autonomous driving and our 자율주행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서비스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익스피어리언스, 그 다음에 자율주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예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안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술에 대해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 제한도 확실하게 있고 교통도 아주 잘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도 아주 잘 지킵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전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조금 더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계도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기술에 대한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탑승객들이 아주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같은 데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자율주행이 가능한 많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까 MPDM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MPDM을 사용을 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개입을 할 수 있는 빈도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저희의 자율주행 솔루션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When thinking about how to drive the adoption of autonomous vehicles,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조금 더 수용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커뮤니티의 참여와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런칭 이전에 미래의 탑승객들에 대해서 그리고 도로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소스에서 그리고 공공사업 부분에서 파트너에서 저희가 정보를 계속 모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도 많이 진행을 하고 많은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we want to ensure that no one is surprised by their first interaction with our 그리고 첫 번째 인터랙션을 했을 때 깜짝 놀라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Like our riders who have the autonomous vehicle operator, we want to ensure that the vehicles that we're 저희가 interacting with on the road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expect. It's 도로 important 내에서 정확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that we aren't holding up traffic. 그래서 저희가 교통 법규도 잘 따르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Drive broad adoption of the technology. 접근성은 사람들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가에 그리고 편리한 모빌리티를 제공한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vailable 12 hours per day. 매일 모빌리티는 12시간씩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산업계의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Throughout the cities where we operate.
도시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교통 취약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취약 계층 분들이 저희 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저희 서비스에 의지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셔틀 역시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Are either electric or hybrid electric vehicles. 저희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 차량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00% 전기 차량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And comfort that operating OEM vehicles. 그래서 저희 OEM 자동차들을 가지고 조금 더 편리한 탑승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요타 차량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차량 역시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전기 차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d like to wrap up with a couple of use case studies. 마지막으로 유스 케이스를 공유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랜드 래피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랜드 래피즈에서 올해 초에 저희가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코로나 상황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8만 건 이상의 사용이 있었습니다. That is on average more than 500 riders a day. 평균적으로 살펴봤을 때 5분씩 차량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And have grown it into an on-demand transportation. 저희가 처음에는 고정 노선만 사용을 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온디맨드로 갔었고 지역 사람들이 적은 지역에서 다운타운으로 계속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중교통을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버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있습니다. 25%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대중교통을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서 대중교통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he services we're operating today.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작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변화가 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운전 습관을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운전을 조금 더 적게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더 지속 가능한 도시로 우리가 바꿔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This is an example of our deployment in Japan. Higashi, Hiroshima. 히가시 히로시마의 예시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초에 저희가 일본에다가 런칭을 했습니다. Phase on a university campus. 처음에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페이즈 1을 시작을 했습니다. And it's about a 3-mile route that's a circulator. 한 3마일 정도 순환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And we'll migrate to the Sienna platform.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중에 캠퍼스 밖으로도 나갈 것이고 다른 역이라든지 주요 지역이랑 연계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markets and continue 국제 시장에서 경험을 배우고 그리고 사용자들의 경험도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변화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것이고 일본에서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To wrap up, I want to show some video from our 마지막으로 저희가 앤하버에서 했던 최근 디플로이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에디팅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동차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운영에서 영상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opefully we can get this video to start. Here we go. So this is our downtown Ann Arbor deployment. 앤하버의 다운타운의 모습입니다. It is a 2.5 square mile on-demand service on about 저희가 12 miles of road. 2.5 스퀘어 마일에서 온디맨스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5 miles per hour. To 그리고 dynamically connect 1시간에 25 마일을 하고 있고 23개 지역에서 사람들이 탑승을 하거나 내릴 수 있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campus.
미시건 대학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차선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복잡한 환경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랑 차가 멈춰 있으니까 추월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기술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월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저희가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Traffic lights, stop signs, and lots of pedestrian traffic without 보행자도 다 고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신호도 아주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see how our vehicles 우하단을 보시게 되면은요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using a combination 여러 가지 에이전트를 보겠고 라이다, 레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기술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수천 개의 정책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steadily increased over the last 2 months. 지난 2개월 동안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앤하버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은 가치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궁극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자율주행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너무 좋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가용을 덜 사용하게 되면은 도시는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보행자들을 위한 보행자를 위한 도로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주차 공간을 저희가 집이라든지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많은 도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잠시 후에 질문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국의 선질 자율주행 기업이 어떻게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서 이해를 도왔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의 현재와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만나볼 수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해외 연사분께서 다음 강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음 강연은 또 다른 미국 자율주행 및 자동차 제조회사 로컬 모터스의 존 비 로저스님이 진행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이 로컬 모터스라는 기업은 대량 생산으로 대표적으로 됐던 자동차 제조를 고객과의 협업을 통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주목을 받았죠. 현재는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을 내장한 자율주행 셔틀 올리를 설계하고 또 생산하면서 또 다른 산업의 전환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관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거든요. 존 비 로저스님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메이 모빌리티의 샤나 다운스님께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자동차 제품 그리고 서비스로서 모빌리티 혁명을 현재 이끌어 나가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접근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빌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주시면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빌리티 산업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AI가 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혁명을 이끄는 주도하는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 발표를 통해서 몇 가지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사례를 집중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시간을 가지고서 어떻게 모빌리티 인더스트리를 마련해 나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속 모빌리티를 27개 지역에서 디플로이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운영 설계 측면에서의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객과 그리고 접근 가능한 이런 모빌리티를 대학 캠퍼스라든지 비즈니스 지역이라든지 도심 지역, 공항, 다양한 여러 설계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속 지역에서 이런 모빌리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현재 이런 모빌리티 혁명을 이끄는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여러분이 보아왔던 대부분의 이런 제품들, 좀 위쪽에 보이는 5개 제품은 디지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아래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제품이 되었습니다. 위쪽에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서비스들이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중 그 어떤 것도 서비스가 이런 서비스들이 바로 위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보다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결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서비스 제공 전체를 다시 한번 재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이고 보다 더 의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를 거부한 산업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대형 제조업을 통해 오는 산업들입니다. 오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이러한 문제는 더 이제는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로컬 모터스만으로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팀으로서 함께해서 다양한 업계가 협업을 통해서 차량 그리고 모빌리티를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로컬 모터스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제조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모빌리티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 AI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도전 과제, 독특한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잘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들은 바로 첨단 기술의 도입, 그리고 이 솔루션이 효율성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빠른 통합, 그리고 뛰어난 협업, 그리고 선두주자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보다 더 발전, 진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문제는 사실 이런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있습니다. 모빌리티와 사람을 통합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모든 기술, 그리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차량으로 향후 통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커뮤니티로서 우리가 공급업체 그리고 사용자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디지털 제조를 마이크로 팩토리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제공하고 차량을 재사용,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개념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와 공급업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지금 여기 보시는 양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가격이 내려가는 그 곡선을 보시게 되면 보다 더 많은 수의 차량을 생산해야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연간 2만 대 이상을 생산해야지만 가격이 많이 내려갑니다. 대부분의 대형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사실 30만 대 이상을 양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생각을 해봤고 검증한 개념이 새로운 센서, 새로운 배터리, 새로운 소프트웨어, 그리고 모든 다른 형태의 하드웨어, 예를 들면 냉방이나 비전 시스템,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접근 가능한 서비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양산하는 게 아니라 한 수천 대 정도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희 로컬 모터스의 마이크로 팩토리 덕분에 최소 규모를 줄여주었습니다. 즉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소 규모를 더욱더 줄여주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전 세계가 디지털 차량 제조사를 필요로 할까요? 라는 건데요. 두 가지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용자들이 디지털 차량 제조를 통해서 선택의 폭이 늘어나고 개인화도 가능하고 자유로워집니다. 기업은 더 포괄적이고 폭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고 우리 지구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속 가능성의 요인입니다. 단순 전기차를 운행한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현지 경제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역시 커뮤니티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빌리티가 정말 중요한 현지 경제에 있어서 지역 경제에 정말 중요한 요인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 때 전 세계 고객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모든 고객도 여러분의 제품을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면 전 세계 모두가 충성 고객이 될 겁니다. 만약에 브랜드로서 보일 수 있는 걸 선보인다면 메이 모빌리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해 줄 겁니다. 바로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운전을 더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니즈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있든 아니든 나이가 좀 있든 상관없이 이런 모빌리티의 접근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는 모빌리티가 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우리가 더 스마트해지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길 바라며 그래서 보다 더 인간과 비슷한 인간적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자일한 소프트웨어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애자일 소프트웨어라는 것은요. 애자일한 하드웨어를 포함하는 가치들입니다. 이 6가지 가치를 저희는 가장 중요한 디지털 차량 제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봅니다. 사람들과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창의성, 고객과의 대화, 그리고 최소 기능 제품의 제작, 그다음에 미래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안전성을 위한 책임감 있는 그런 반복입니다. 마지막 파트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필요한 니즈는 현재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운행하는 자동차는 점점 더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망 사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나은 안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율주행차를 반복적으로 테스트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리스크와 사망에 대한 무관이용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율주행차가 우리의 모빌리티 미래로 언제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어질리티와 원칙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 모든 원칙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몇 개만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어질리티에서 볼 수 있는 건데 바로 생각의 다양성 그리고 자체 조직한 팀 그다음에 영향과 여러분의 환경을 이해하는 것 또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원칙들은 일반적으로 컨볼루셔널 혹은 딥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할 때 생각하게 됩니다. 혹은 멀티 스테이트를 동시에 이해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많은 브루트 포스 방법을 활용을 해서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를 다양한 인풋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가 프로세스 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그 다음에 이런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드웨어 설계를 통해서 곧 나오게 될 하드웨어 설계를 통해서 예를 들면 보다 더 나은 냉방 시스템, 큐빗, 양자 시스템 이런 것들이 현재 여러 가지 상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정말 빠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자일 플랫폼을 가져감으로써 우리가 차량 내 시스템에 적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체 차량을 혁신화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 1.0인데요. 12개월, 1년 만에 올리 2.0으로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디지털 차량 제조를 활용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5억 달러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5년에서 7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자동차 전체의 스펙을 완전히 바꿀 만한 수준입니다.
운송 능력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냉방, 구조, 그다음에 충격 흡수, 에너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첫 번째 차량에서 다음 차량으로 가는데 다음 차량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5억 달러씩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디지털 제조 덕분에 이제는 500만 달러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다음 버전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5배 더 빠르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그리고 테스트와 검증까지 이 사이클을 아주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올리는 브랜드로서의 특히 로컬 모빌리티를 위한 자율차 플랫폼으로서의 첫 번째 제품입니다. 올리 2.0을 통해서 올리 1.0에서 올리 2.0으로 가고 그리고 이미 올리 3.0이 현재 저희 로드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자율주행을 위한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HMI를 위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의 인풋을 직접 듣고 입력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변화를 고객이 원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변화를 바로 반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스템을 보시면은 여러 공급업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저희가 IBM 왓슨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훨씬 더 나은 시스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더 나은 시스템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객 피드백을 기반으로 합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요, HMI에 있어서는 스트럭처 그리고 인식, 그다음에 차량 내 시스템, 그다음에 구동계까지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 사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 타이어 협 회사와의 이런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에서 타이어 회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굿이어의 새 제품을 탑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이런 자동차에 펑크가 났을 때 더 이상 사람을 내리고 이런 것들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차량이 펑크가 나더라도 운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새로운 기술을 통해 제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통해 전반적인 탑승자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유지보수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물론 이런 차량 운행에 들어가는 비용도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올리는 커넥티드 모빌리티 이코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업계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가 없으면 저희가 이런 공도에서 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호환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적절한 설계 부문에 있어서 자율주행 환경에서 승객을 싣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빠르게 전개할 수 있는 사람들의 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매일같이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고 세계 대륙에서요. 그리고 내년에는 기대하건대 아마 여러분이 지난해 봤던 것과 큰 차이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능들이 새로운 것들이 계속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모빌리티 관련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후에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해외 두 분의 연사에 또 강연 만나보셨습니다. 뭐 단순히 스스로 움직이는 차를 넘어서요,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지, 또 기술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연을 진행해 주셨던 두 분의 연사와 함께 이제 패널 토론의 좌장분을 모시고 패널 토론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좌장으로는요, 호남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의 이은경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강연을 전해 주신 두 분은 줌을 통해서 저희가 토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세션에 비해서는 현장감이 다소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패널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m Professor Eun Kyung Lee of the Department of 안녕하십니까. Future 호남대 Autonomous 미래 Engineering 자동차 Korean 공학부의 이은경 University. 교수입니다. I'm in charge of hosting, the 이번 패널 session, 토론 Tech Track 좌장을 TV, 맡게 되었는데요. AI 테크 세션 세 번째 세션 conference. This conference is 좌장을 맡게 hosted by the 되었습니다. Minister of Science 과학기술 and 정통 과기정통부와 Metropolitan City. 광주광역시가 Actually, 함께 it is an honor to 주관하고 be 있는 이 with all of 행사에 you, 함께하게 great 되어서 정말 speakers, 영광입니다. at this event today. 두 연사분들도 함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사실 좀 많이 긴장이 됩니다. First of all, it was impressive speeches of 먼저 Ms. 정말 인상 Downs 깊은 and Mr. 발표를 두 Rogers. 분께서 It was more 해 주셨습니다. interested in your presentation since they are closely related to 이 발표해 주신 것들이 제 연구 주제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서 큰 관심이 생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데 이번 세션이 좋은 기회를 제공해서 모빌리티 산업을 좀 더 심층 깊게 논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패널 토론의 주제는 모빌리티 산업의 퀀텀 점프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가 된 상태이고 전 세계를 크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기술의 도약이 모빌리티 산업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 현재 자율주행 기술 부문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모빌리티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제부터 자율주행 그리고 자율주행 산업이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분명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빌리티 산업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네, 샤나 다운스님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I'd also like to thank John for his very great presentation. I think he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존도 아주 좋은 발표를 해준 것 같고 자동차와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자율주행의 발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메이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목적형 자동차 셔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갈 겁니다. 로컬 모터와 마찬가지로 목적형 차량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차량을 배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용자들의 경험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고 탑승객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저희가 자율주행 환경에서 더 나은 운영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할 겁니다. 업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전략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미국 내에 규율을 잘 준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플랫폼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와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표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로저스 대표님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퀀텀 점프를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런 퀀텀 점프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 몇 가지 답변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죠. 자율주행이 최근에 이제 등장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ARPA 그랜드 챌린지에서 2005년도에 저희가 목격한 것은 이런 실패한 그런 챌린지였습니다. 바로 그 뒤에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100마일 이상을 사막에서 주행한 그런 결과였는데요. 저희가
동시에 이런 매핑을 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텍션이라든지 라이트 레인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현재 굉장히 많은 특히 전략이라든지 자율주행의 전략 같은 것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시에 위치 파악을 하고 매핑하는 것을 넘어서서 센서들이 이런 감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비주얼 카메라를 통해서 비주얼 카메라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우리가 이런 프로세서라든지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컨볼루셔널 CNN을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제너럴 애드버서리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이런 퀀텀의 순수한 정의, 동시에 여러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그 정의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일을 했던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략들이 이미 상당히 2005년 이래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를 결정론적인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확률론적인 시스템에서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결정론적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정답 혹은 잘못된 그런 답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확률론 쪽 같은 경우는 이런 컨피던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이런 도약이 우리에게 도움을 제공해서 훨씬 더 안전하고 더 빠르고 더 저렴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도약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빌리티 디바이스를 바라보는 것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모빌리티가 완전히 새로운 모빌리티 그래프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람을 그냥 운송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움직임을 연결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일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걸 제공하게 된다면요. 그래서 현재 화물 운송 차량들 보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제공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가서 물건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비슷하게 차량 스스로가 이제는 목적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내에서 이런 회의를 할 수도 있고 네트워킹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증강현실 혹은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차에서도 이룰 수 있고 이런 태스크들을 차량이 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서비스 부문에서의 도약, 예를 들면 우버와 혹은 리프트와 같은 서비스가 이제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략의 퀀텀 점프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런 도약은 이런 플랫폼에서 더 잘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셔너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우리 산업 내에 있는 모두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율 모빌리티를 위한 자율주행을 위한 단 하나의 전략, 단 하나의 솔루션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만 이런 솔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엘리베이터 산업 같은 경우는 1850년부터 1907년까지 엘리베이터 업계에는 단 한 기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을 한 층에서 다음 층으로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엘리베이터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략사라든지 혹은 배전이라든지 아키텍처 기업이라든지 혹은 건축 기업이라든지 금융 기업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된 기업 역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모아지고 있고 이게 생태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훨씬 더 노미넌트한 많은 데서 사용되는 엘리베이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런 퀀텀 점프를 도약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지금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Okay, thank you for your answer. 답변 감사드립니다. This is the second question.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t's a little similar question with first question. 좀 유사한 질문일 수 I'd like to 있겠습니다만 ask you about the mobility industry afte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있고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flying car,
드론이라든지 혹은 공중을 나는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로저스 선생님께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지상교통뿐만이 아니라 다른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항공교통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죠. 훨씬 더 덜 복잡한 방식으로 운행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3차원 공간으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교통이요. 그래서 아직은 개발이 많이 되지 않은 이런 부분, 예를 들면 드론을 보다 더 빠르게 활용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컨트롤 소프트웨어라든지요. 예를 들면 이제 장난감용 드론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안전 프로토콜도 필요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항공업계에서 가져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밀도라든지 전력 밀도, 전원 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로터의 발전을 통해서 노이즈를 더 줄여야 되는 이런 것들은 항공교통 부문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30개 이상의 기업들이 현재 이런 항공 셔틀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객을 실어 나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도심, 항공교통 혹은 서버번 교통이 항공교통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물을 위한 이런 무인 항공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겨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하지만 항공교통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게 될 머지않은 미래에 생각하게 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표면이라든지 혹은 또 해양에서의 그런 운송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미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지상교통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해상이나 혹은 항공에서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Miss Downs, would you like to answer? 다운스님, Sure. Yeah, I'll echo what 로저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there definitely will be rapid advances. 아주 빠른 발전이 있을 것이고 드론이라든지 항공교통에 있어서도 자율주행화가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택배라든지 화물 운송에 대해서 많이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트로이트 쪽에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스 케이스가 앞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빌리티라든지 운송에 있어서 새로운 유스 케이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것이 이미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발전과 함께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고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I think we could imagine the future more clearly and 네, get 보다 더 some 좀 insight 분명하게 from 미래를 your 상상해 볼 수 answer. 있었고 그리고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었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Okay, for the next question. 자, 그럼 다음 질문 또 I 드리도록 would like to ask for 하겠습니다. your opinion on what tasks remain in the future from 미래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자율주행차 to 상용화를 위해 the 남아있는 commercialization. 과제는 뭐라고 생각을 Although 하시는지 there are several 궁금합니다. countries, 물론 testing 여러 autonomous 국가들이 driving, 자율주행을 it is 테스트하고 not 있는 popular 상황입니다만 or familiar to the public at the 아직은 moment.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There would be 않거나 some 한 issues that we 상황입니다. resolve for 그래서 popularization. 이런 I'd like to 대중화 ask you to share 문제가 your 좀 있을 것으로 thoughts on what 보는데요. technical and industrial problems 기술적 are 그리고 remaining 산업적 and 차원에서 how could we solve 대중화에 that 있어서의 for 어떤 문제가 남아 population?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남아 있는지 이런 대중화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 먼저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까요? 네, 샤나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I think that we'll start 예, 질문 감사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많이 발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많은 경쟁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백 라이더를 계속해서 팔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주류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 기술을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규제와 그리고 법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표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표준화를 통해서 단일 솔루션을 가지고 많은 쪽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표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빨리 넓게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체크포인트, 즉 규제 같은 것 때문에 발전이 좀 늦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표준화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ODD 같은 경우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운영 쪽에 있어 상당히 이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하고 운전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주행 마일을 쌓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Rogers, would you like to 네, add 로저스 대표님 answer?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It's a great question.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런 혁명, 특히 자율주행차 혁명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샤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규제 변화는 굉장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특히 독일이 최근에 자율주행차에 관해서 이런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데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이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도 기술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아주 총체적인 접근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도에서 접근을 하려면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라는 과정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차량을 가져오면 가능한지 아닌지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진전이 느리겠죠. 왜냐하면 이런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50개 이상의 라이센스를 자율주행차에 발행을 하였는데 전부 다 다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자동차입니다. 물론 좋습니다만 독일과 같은 국가들이 현재 보다 더 난 이런 기술 진보를 위한 인프라 혹은 이런 정책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선 운영, 텔레오퍼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마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원격으로 운영 스테이션에서 차량을 운용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무선 원격 운영이 시작하게 된다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조종사들에게는 운용사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이런 어려움, 이와 관련된 원격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필요하고요. 3G가 아니라 4G로 진행을 해야만 하고요. 물론 5G가 된다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특정 승인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차량에 대해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빌리티 역량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런 자동차가 스스로 이런 컨트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격 운영 서비스 같은 경우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프라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사실 이런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가 없는 상황인데 인프라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부 시내 교통 혼잡을 좀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유 모빌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공유 모빌리티는 멈출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뿐만이 아니라 신호등과 통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코너를 살펴보기도 한다거나 이런 인프라들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차량 내 시스템 같은 경우로는 인지 능력이 없다거나 혹은 기계적인 역량이 떨어진다거나 또 다른 형태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더 있어서 이런 역량이 떨어진다거나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전 역시 중요한데요. 차량 내에서 충전하는 것들, 그리고 차량 스스로 충전하는 것들, 특히 전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는 자기 유도를 활용한 충전이 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자력을 이용한 그런 충전이 훨씬 더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퀴가 펑크가 났을 때 이런 충전 솔루션을 통해서도 이를 바꾸고 타이어를 바꾸고 충전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이런 솔루션 같은 경우, 이런 자율주행차가 보다 더 많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솔루션들, 인프라들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Okay, thank you for your answer. 좋은 답변 It was 감사합니다. very meaningful panel discussion as the two of you shared your very same 두 분이 thoughts. 아주 Very 깊은 much 사고를 for 잘 participating 공유해 주신 in 것 the panel 같습니다. discussion. 패널에 Following 참여해 the special 주셔서 talks 감사드립니다. despite of a huge time difference. 시차가 정말 큰데도 Although 잘 I 참여해 appreciate 주신 것 both of you 같습니다. again for sharing your 다시 한번 thoughts 여러분들의 and insights on 인사이트 mobility 공유해 주신 거에 industry 대해서 with us 감사드리고, today. 그리고 모빌리티 I'd 산업에 like to 대해서 conclude 잘 our 말씀해 panel 주신 것 discussion. 같습니다. 패널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Thank 감사합니다. you so much. Yeah, Thank you very much. yeah, thank you.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패널 토론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이은경 교수님, 또 패널 토론에 참여해주신 샤나 다운스 디렉터님, 또 존비 로저스 CEO님께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세션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요. 네 번째 세션 만나볼 텐데요. 마지막 세션은 AI,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서요. 세 번째 세션 이어서 네 번째 세션을 참여하시는 분들도요. 잠깐 다 모두 다 퇴장을 해주셨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조치니까요.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네 번째 세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